미국의 9월 기준금리 결정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숨죽인 우리 증시 박혜린 기자와 진단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 1% 가까이 떨어졌던데요? 네, 맞습니다. FOMC 결과를 앞두고 시장이 숨죽인 가운데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FOMC 경길감에 전날보다 4.7원 오른 1,394.2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7까지 올라 있던데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푸틴이 이제 부분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30만 명 군대를 소집하겠다. 이 확전 양상을 띈다는 게 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더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75bp 인상,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행 2.25에서 2.5%에서 3에서 3.25%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다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연준이 오는 11월과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과 빅스텝 연이어 단행할 것이란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미국 금리는 4.25에서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한미 간 금리 차는 더욱 심화되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도 이제 새벽 3시 15분에 유튜브 생중계 통역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 미국이 이러니까 어제 스웨덴도 100bp를 올렸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뭐 캐나다, 러시아 100bp 올리는 나라들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직은 저희도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당분간 25bp 수준의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후에는 입장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조를 이어서 10월과 11월 각각 25bp씩 올린다면 국내 기준금리는 연말 3%로 올라가게 되고 한미 양국 간 금리 차는 1.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금통위가 지금 10월 12일이니까 거의 보름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네. 그 사이에 지금 한미 금리 차가 굉장히 더 벌어진다는 게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1,400원에 다다를 정도로 치솟으면서 외국인 보유 비율은 1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만큼 당분간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고환율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도 빅스텝 이상을 단행해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 일부 언론에서 지금 거론이 됐다가 지금은 기사가 다시 내려갔던데 네. 이 체결이 되고 나서 공개를 해야지 이렇게 미리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외환 시장에 우리 당국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모습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어떤 그 위험 요소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어떤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당국자들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이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개인들이 지금 대거 매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 괜찮을까요? 오히려 스마트 개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00bp 인상이 된다면 금융시장 전반의 충격이 예상되지만 7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이미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적으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 뛰어든 분들 스마트 개미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게 단기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네, 야기하는 그렇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단기적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번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그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네, 그런 조언들도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폭 외에 이번에 또 주목할 요소가 또 있죠. 네, 기준금리 인상 폭도 중요하지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가 더 중요합니다. 네, 점도표가 시장 예상보다 덜 공격적이라면 낮은 밸류에이션 효과로 단기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활약한 섹터 네. 조선주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근 LNG선을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면서 조선업 전반이 활기를 띠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매각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늘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현대미포조선은 11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제기되며 투심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편입 결정이 11월인데 벌써 올라요, 이렇게?
네, 지금이 이 편입 예상 종목을 매수하기에 적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이 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신규 편입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더니 교체 종목 발표 45일 전부터 평균 주가 상승률이 무려 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도 34%로 집계됐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특히나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다른 조선주들과 비교해 밸류에이션 고평가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며 지수 편입 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반기에 이제 IPO 대어로 꼽히던 네. WCP 청약 끝났습니다. 결과가 네.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하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종목인데 이 저조한 수요 예측에 사실 공모가가 상단보다도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상황이었잖아요. 예.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도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 주관사인 KB증권에 따르면 WCP 일반 청약 최종 통합 경쟁률은 7.25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증거금은 3,900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투자가 5.21대 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WCP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남은 하반기 IPO 시장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상장 당일 주가 흐름에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WCP 이달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